우리 삶에서 가장 거대한 신비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모여 한 생명을 이 땅에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명리학은 단순히 길흉화복을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나라는 소우주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에너지의 궤도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지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러 오실 때 자식운을 물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입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이와 나는 어떤 인연으로 맺어질까 하는 본능적인 물음들이죠. 하지만 사주는 단정 지을 수 있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주를 통해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밖으로 발현되는가 하는 그 순수한 흐름입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에게 자식이라는 존재는 사주라는 명반 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연의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여성 사주에서의 식신과 상관, 창조와 생명의 에너지. 여성분들의 사주에서 자녀를 상징하는 글자는 식상입니다. 내 기운을 밖으로 설기시키는 글자로 바로 식신과 상관을 일컫지요. 명리학의 시각에서 식상은 내가 낳은 기운, 즉 나라는 존재가 생명을 품고 밖으로 배출하는 창조의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에너지가 사주라는 8글자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얻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내 삶의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세상에 발현되는지를 읽어내는 깊은 작업입니다. 전통적인 명리 이론에서 식신과 상관은 그 성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별을 유추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신은 음양의 조화가 맞는 자녀, 즉 딸을 의미하는 기운으로 해석하며 상관은 음양의 조화가 교차하거나 역동적인 흐름을 가진 자녀, 즉 아들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봅니다. 물론 현대 명리학에서는 단순히 흑백 논리로 성별을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식상이라는 기운 자체가 가진 오행의 세력, 그리고 그 식상이 나라는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신은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나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밖으로 길러내어 결과물을 만드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창조의 기운입니다. 식신이 사주에 잘 자리 잡고 있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연이 많습니다. 반면 상관은 식신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밖으로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렬합니다. 상관은 틀을 깨고 나가는 힘,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총명함과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관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자녀 또한 개성이 뚜렷하고 활동적인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아이와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감정의 마찰이나 교육 방식의 갈등을 겪으며 나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장명 연구소에서 수많은 사례를 상담하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조우와 오행의 균형입니다. 아무리 사주에 자녀를 뜻하는 식상이 뚜렷해도 그 기운이 사주 전체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조우의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상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기운인 인성과의 관계입니다. 사주에서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의 기운이자 도덕적, 학문적 잣대입니다. 식상이 너무 강해 자기 주장이 지나치거나 에너지가 분산될 때 인성이 적절히 개입하여 그 기운을 다듬어 주어야 비로소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건강한 교감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인성이 너무 강해 식상을 억누르는 구조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아이를 억압하거나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져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식신은 딸의 기운, 상관은 아들의 기운이라는 고전적인 분류는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의 색깔을 이해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내 사주팔자 속 식상이 식신인지 상관인지 혹은 그 기운이 사주의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천간에 떠서 허약한지를 살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길러낼 것인가를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사주의 식상이 잘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세상에 가장 찬란하게 꽃피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것이 명리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위한 아름다운 성장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남성 사주에서의 편관과 정관, 책임과 보호의 울타리. 반면 남성분들의 사주에서 자식의 인연을 살피는 기준은 여성과는 사뭇 다릅니다. 남성에게 자녀는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이란 나라는 일간을 극제하는 기운으로 사회적으로는 명예와 직위를 뜻하고 가정적으로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고전 명리학에서는 남성의 사주에서 정관을 딸, 편관을 아들로 분류하여 그 자녀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올지를 해석해 왔습니다. 이처럼 관성은 나를 통제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며 동시에 내가 평생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먼저 정관은 바르고 공명정대한 기운입니다. 사주의 정관이 잘 자리 잡은 남성은 딸을 얻었을 때 그 인연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원칙을 중시하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관은 나에게 안정적인 질서를 요구하기에 자녀와 함께 있을 때도 예절과 도리를 가르치는 사려 깊은 교육자가 되려 노력합니다. 반면 편관은 일명칠살이라고도 불릴 만큼 강렬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기운을 내포합니다. 편관은 주로 아들을 상징하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편관의 기운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에게 삶의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다소 엄격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각자를 강인하게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소통의 부재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 사주에서 관성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책임지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단순히 내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내 명예를 이어받고 내가 지켜야 할 가치로 여기기에 아버지로서의 무게감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관성의 세력입니다. 관성이 너무 강하면 자녀에 대한 기대치 또한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내가 이룬 사회적 성취만큼 자녀도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면서 오히려 아이에게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사주의 관성이 너무 약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 서툴게 행동하거나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본장명 연구소에서는 관성이 없다는 것이 결코 자식복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사주에 나타난 기운은 타고난 성향의 설계도일 뿐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관성이 부족하다면 자녀의 눈높이에서 먼저 다가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관이 부족하다면 아이에게 다정한 대화를 건네는 연습을, 편관이 부족하다면 아이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는 인내를 기르는 것이 바로 명리적인 처방입니다. 남성에게 있어 자식은 내가 짊어진 책임인 동시에 나를 어른으로 완성해주는 가장 큰 스승입니다. 내 사주팔자 속 관성이 딸을 의미하는 정관인지 혹은 아들을 의미하는 편관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저 호기심을 충족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아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나는 그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깊이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사주 속 관성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습니까? 그 기운이 혹여나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무겁게 흐르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유연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이라는 우주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관과 편관이라는 운명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책임감과 사랑을 통해 매일매일 스스로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주 속에 담긴 그 깊은 책임의 에너지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는지 차분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연의 조화와 인생의 성숙입니다. 자식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 구성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그릇입니다. 내가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가가 사주의 기운을 결정짓습니다. 식상이나 관성이 사주에 부족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운이 부족하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 기운을 채워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눔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건강하게 뿜어내는 행위 자체가 식상의 기운을 북돋는 일입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주변의 약한 존재들을 보호하고 규칙을 지키는 삶은 관성의 기운을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사주를 운명론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주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아이와의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감정은 여러분을 더 큰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됩니다. 본 장명연구소는 사주를 통해 여러분이 삶의 고난을 마주할 때 그 너머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마무리는 운명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자식은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식상과 남성의 관성은 단순히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글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내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숙제입니다. 사주에 나타난 기운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족함이야말로 여러분이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채워가야 할 공간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식운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가요? 그 고민의 끝에서 여러분은 이미 한층 더 성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사주를 알고 그 안에 담긴 인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다음에 더 깊고 따뜻한 명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